캘리포니아주의 산불 시즌이 조기에 시작됐습니다. 올해 산불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주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자매가 업소에 침입한 괴한에게 벽돌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돼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초까지 미성인의 70%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이 알약이나 패치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을 경고하는 붉은 깃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적색 경보가 발령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인데요. 주 당국은 올해 최악의 화재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산불 방지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속된 가뭄 사태로 산불 시즌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북가주 일부 지역엔 산불 위험을 경고하는 이른바 붉은 깃발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시기 주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 814건에서 올해 1,354건으로 60% 이상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도 올 산불 시즌이 역대 최악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본격적인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Of course, we had such a horrendous year last year. And now here it is, May 1st, May 2nd, and the winds are already kicking up. We're clearly seeing the drying patterns. And all the portends are for another difficult year for wildfire season. 소방 인력을 대거 채용해 산불 조기 발견과 초기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 등 항공기도 대폭 확대됩니다. 당국은 이미 헬기 10여 대를 추가로 주문하고 소방관 1,200명을 증원한 상태입니다. You know, go back a few years, we would still be getting rain right now. And if that was the case, we probably wouldn't be carrying our wildland gear. Our biggest concern is boots on the ground, because aircraft don't put fires out. Boots on the ground put fires out. 캘리포니아주 외에 오리건과 워싱턴주 등 서부 지역에선 가뭄이 올 여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불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록적인 피해가 우려되면서 각 주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당장은 위험 지역이 아닐지라도 자칫 방심하면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주류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자매가 괴한에게 벽돌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자 한 남성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요. 여성은 남성이 쥐고 있던 벽돌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밤 10시 50분쯤 여성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남성은 다짜고짜 여성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들고 온 벽돌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성이 달려와 막아보지만 남성의 공격은 더 과격해집니다. 피해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주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자매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들의 아들이자 조카인 존 윤 씨가 CCTV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며 공개됐습니다. It doesn't make sense why they would come here to make a living and be treated like this in a community that should embrace them because we've been here for over 20 some years. And we are part of the community. 2분 30초간 이어진 사투 끝에 남성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고 주변의 도움으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피해 여성 모두 피투성이가 됐고 윤 씨의 이모는 30바늘이나 꿰매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50살 데일 도일스를 용의자로 체포해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폭행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용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여성과 결혼해 한국 사위라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인 여성을 겨냥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격분하며 주 당국의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It was pretty hard to watch with the two,
elderly, older women being smashed in the head with a brick or a cinder block. We're go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한편 같은 날 뉴욕에서도 아시안 여성을 겨냥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아시안 여성 2명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벗으라고 위협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망치를 맞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를 7반을 꿰매야 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 사건을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로 보고 있다며 용의자 검거에 현상금 $2,500를 걸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윌셔 벌먼트 메트로역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강도 사건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1 years old. Weapon used was a knife. So they're still trying to determine if it was an assault with a deadly weapon or a robbery, but this is all preliminary. 용의자는 사건 발생 20분 뒤 경찰에 체포됐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2달 안에 미국 성인의 70%는 코로나 백신을 한 번 이상 맞게 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내놨습니다.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진 덕에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지난 1월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의 70%는 백신을 한 번 이상 맞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성인의 56.3%가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는데 더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독립기념일로 날을 고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독립하자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Get vaccinated. In 2 months, let's celebrate our independence as a nation and our independence from this virus. We can do this. We will do this. 연방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수만 개의 약국에서 예약 없이 백신을 놔주도록 하고 지역 사회의 임시 접종소와 행정 인력을 늘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은 대상이 아닌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에 대해서도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이 나는 대로 접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But today, I want American parents to know that if that announcement comes, we are ready to move immediately. 그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 등 미국에서 쓰려던 물량의 10%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에 보내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내 성인의 40.6%가 백신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백신의 코로나 예방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의 평균치는 지난 1월의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y remove the ability of this virus to cause serious disease, hospitalization, and death. They allow you to reclaim your pre-pandemic life. 70% 이상 백신을 맞으면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젊은 층과 백신 기피층의 접종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알약이나 패치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 첨단연구개발국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성과 대량 생산을 위해 알약이나 패치 등 다양한 형태의 백신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들은 주사 바늘이 필요 없는 형태의 백신은 실온 보관이 가능해 이송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연방보건당국은 추가 접종 여부를 논의 중인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모두 부스터샷 개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현대자동차 일부 모델이 화재 위험으로 대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자동차 일부 모델에서 브레이크액 누출 문제와 피스톤 오일링 결함으로 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제기돼 차량 39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에서 2015년형 산타페 스포츠 SUV와 2019년에서 2020년형 엘란트라 그리고 2019년에서 2021년형 코나와 벨로스터 자동차입니다. 이 문제로 현재까지 총 23건의 엔진 화재 사례가 보고됐지만 이로 인한 부상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대 측은 해당 차종 소유자들에게 리콜 사유를 알리고 오는 6월부터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시행되는 식당 재부양 기금 RRF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팬데믹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식당, 푸드트럭, 베이커리 등 요식업계를 대상으로 한 개 업체당 최소 $1,000에서 최대 $500만 지원해주는 RRF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RRF는 2023년 3월 11일 전까지 급여나 렌트비, 유틸리티 등을 비즈니스 경비로 모두 사용할 경우 상환할 필요가 없는 그랜트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한인 업주들을 위한 RRF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애나임 고등교육군은 코로나 백신 접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나임 고등교육군은 UCI 헬스케어, 메모리얼 케어, 패밀리 투게더 오브 오렌지 카운티 등 보건기관과 협업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약 한국어 서비스는 매그놀리아 하이스쿨 콜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오늘 G20 관광장관 회의를 통해 5월 중순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자나 음성 확인자에 한해 이탈리아 방문을 허용하는 그린 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5일에서 10일 사이의 의무 격리제를 시행 중입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대부분 지역의 비즈니스 야외 영업을 허용하고 이동 제한령을 해제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가 결혼 생활 27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50조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선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부인 멀린다 게이츠는 트위터를 통해 결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많은 생각과 노력 끝에 내린 결정이며 이유는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만 적었습니다. CEO와 마케팅 매니저로 사내에서 만나 27년을 함께 해온 게이츠 부부. 이혼 발표가 단순히 사생활에 머물지 않는 건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는 1998년 반독점 소송을 당하면서 독점 자본가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부인의 설득으로 2000년 재단을 설립하고 자선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It's important because it's the start of our marriage, but also some of the insights that led to the foundation. 이후 지난해 코로나 퇴치에만 2조 원 가까이 기부하는 등 57조 규모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자선 단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Why are you really giving your money away? Try to have an impact. It's fun work. That we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기아와 질병 퇴치, 백신 개발은 물론 억만장자들의 유산 기부 운동도 주도했던 이들은 결별에도 불구하고 재단 일은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두 사람의 이혼으로 전 세계 자선 사업과 공중 보건에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산이 160조가 넘는 빌 게이츠의 재산 분할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이 전 부인과 우리 돈 약 39조 2천억 원을 나눴던 전례를 언급하며 천문학적 재산 분할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5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에 가족들을 동반한 문제가,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자기 불법 판매를 놓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지원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가족들과 동반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여야 모두에서 이어졌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들은 다 그렇게 가족을 대동하고 학회에 가는 게 당연합니까? 대한민국의 관행으로 보면 공적인 활동을 갈 때 가족을 대동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열려 있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임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도 가족 체류비는 사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투숙비는 자신의 출장비로 지급했다는 논란에 다시 직면했습니다. 그때 배우자랑 가셨을 때 같은 호텔방 숙식했습니까? 따로 잤습니까? 무상 숙박, 그죠? 어차피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제자 논문들의 남편을 공저자로 18차례 올렸다는 논문 내조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녀 이중 국적 문제,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사장 지원 당시 당적 보유 논란까지 더해지며 사퇴하라는 야당의 공세에 사퇴할 정도는 아니라는 여당의 진땀 방어가 이어졌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영국에서 도자기 장식품들을 1,200여 점 반입하고 카페를 열어 팔기까지 한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까 후보자가 참석한 시절 지냈던 거처가 100제곱미터예요. 그럼 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나 감정이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그것도 문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사려 깊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춘 박 후보자는 관세 미납 등 절차적 문제를 시정 조치하고 부인의 카페 영업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게 된 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향후에도 카페 운영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자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의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어려운 후보자라는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의 실종 장소 인근에서 휴대폰이 발견됐습니다. 실종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의 것으로 추정돼 실마리가 되나 싶었지만 결국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새벽 한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실종됐던 손정민 씨. 실종 장소 인근에서 빨간색 아이폰이 발견돼 함께 있던 친구 A씨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휴대폰으로 확인됐습니다. 손 씨가 실종된 경위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으면서 명확히 조사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또 유가족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강제 수사에 돌입해달라는 겁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실종 당시 같이 있던 A씨가 신발을 바로 버린 점, 부모와 함께 찾아 나서면서도 손 씨 가족들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있던 A씨에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A씨의 친척이 전직 고위 경찰 간부라거나 유명 대학병원의 교수라는 등의 소문도 등장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전직 간부와 대학병원 측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손 씨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 중인 동시에 당시 한강공원에 출입한 차량을 찾아 블랙박스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부실 급식과 병사 폭행에 이어 또다시 인권 침해 의혹이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훈련 중 다친 병사를 꾀병이라며 2달 동안 방치했고 결국 수술을 2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육군에 입대한 김모 상병. 석 달 뒤 유격훈련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80번 한 뒤 왼쪽 발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군병원에 갔지만 군의관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부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며 곧바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복귀 뒤 통증이 더 심해지며 고열까지 났습니다. 그러자 코로나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됐고 치료는커녕 이틀 동안 식사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발소였던 데를 그냥 침대만 넣어가지고 격리를 시켰던 적이 있는데 이틀인가 아무도 밥을 안 갖다 줘가지고 거의 계속 굶다가 코로나로 외출이 금지돼 한 달 뒤에야 다시 찾은 군병원. 상태가 안 좋으니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대 간부는 꾀병을 의심하며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꾀병일 수가 있으니 정확한 진단명이 나와야 정원용을 보내준다. 결국 지난 1월에서야 민간병원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습니다. 다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열흘 만에 다시 부대에 복귀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건물 3층에 있는 휴가자 격리소에 격리됐습니다. 매일 소독을 해야 해 다른 건물에 있는 의무대까지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는데 계단과 경사로에서 3번이나 굴러넘어졌습니다. 목발 짚고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타박상이 몸에 있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한데 더 거리가 멀어진 거잖아요. 계단. 상태가 더 나빠져 국군 대전병원에 갔지만 이번엔 입원이 거절됐습니다. 민간병원에서 수술했으니 민간병원으로 가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군의관은 수술까지 했던 김상병에게 발목을 삐었다는 진단서만 써줬습니다. 너는 밖에서 수술하고 왔기 때문에 진료를 할 수 없으니 민간에서 했으니까 민간에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항생제는 물론이고 약도 처방할 수가 없다. 결국 상태가 더 악화돼 대학병원까지 가게 됐고 또 수술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도대체 군이 왜 이렇게까지 아들을 내몰았는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해갖고 오라갈 때는 너 나라의 아들이고 아프면 누구 아들이냐. 앞으로 이런 군을 믿고 누가 군대를 보낼 것인가. 김상병 아버지는 지난달 중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SNS에 아들 사연을 올렸는데 국방부는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브라질의 한 타가소에서 10대 청소년이 흉기로 난동을 부려 5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 4일 오전 10시쯤 브라질 사우다지스 시내 한 타가소에서 청소년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3명과 교사 1명, 직원 1명이 숨졌는데요. 현지 경찰은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교사들을 먼저 공격했으며 이어 교실로 들어가 어린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타가소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현지 시각 3일 밤 고가 철도가 무너지면서 지하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은 전날 밤 사고로 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쳤다고 전했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고 부상자 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 입성했던 퍼스트독 메이저가 개물림 사고 정보 공개 소송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감시는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반려견 메이저가 백악관에서 2달 동안 2번이나 사람을 문 사고에 대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어 사법감시 대표 톰 피트는 대중은 국토안보부 소속인 비밀경호국 요원 등이 바이든의 개한테서 다친 사건을 자세히 알 권리가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법원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2009년 사망 당시 초상권 가치 등 이른바 이름값을 46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잭슨 측과 국세청은 잭슨의 사망 당시 유산 평가액을 두고 7년 넘게 소송을 벌였는데요.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잭슨의 초상권과 성명권 가치였습니다.
잭슨 측은 잭슨이 사망 당시 아동 성추행 의혹 등 스캔들에 시달리면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초상권 가치가 235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잭슨 측 재산관리인이 의도적으로 잭슨의 이름값을 줄였다면서 그 가치를 1,809억 원으로 평가했는데요. 법원은 국세청이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상속세 청구 소송에서 잭슨의 초상권 가치를 46억 6천만 원으로 평가하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잭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다리 위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바다에 추락한 아기를 구조한 용감한 남성이 화제인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바다로 떨어진 아기 구하러 뛰어든 시민입니다.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보트 안에 사람에게 뭔가를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바다에 추락한 아기인데요. 지난 2일 미국 메릴랜드주 오션시티의 한 다리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가드레일에 걸려있던 차에서 튀어나간 23개월 여자 아기가 바닷물에 빠진 겁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이 남성이 7.6m 다리 위에서 곧장 뛰어내려 물 위에 떠있던 아기를 품에 안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의인 역시 사고당한 차주 중 한 명으로 아이를 구하고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현지에선 이름 모를 이 남성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내버려 두고 주차 단속에만 신경 쓴 경찰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택시기사 쓰러졌는데 주차 딱지만 붙인 경찰입니다. 택시기사가 보조석에 누워있고 택시에는 주차 딱지가 붙어있죠. 지난 1일 중국 산시성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쓰러진 택시기사를 발견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택시기사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는데 택시기사는 운전 중 갑자기 경련과 구토 증세를 일으켜 차를 세우고 창문만 열어둔 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교통경찰이 도로변에 세워둔 차를 보고 왔지만 정작 차 안을 확인하지 않고 주차 위반 스티커만 쓰고 사라졌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경찰이 영리 목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냐, 우선 내부를 살피고 구급차를 불렀으면 택시기사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라며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당국은 스티커를 발부한 경찰관을 불러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기는 안 찍힐 거야. 중국 유치원 교사의 폭행입니다.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어딘가로 끌고 가더니 갑자기 아이의 뺨을 여러 번 내리칩니다. 이것도 모자라 다른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기도 하는데요. 지난달 30일 중국 산둥성의 한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의 교사는 화장실 근처가 CCTV 사각지대라는 걸 노리고 아이들을 이곳으로 불러내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맞은편 천장에 설치된 CCTV에 딱 걸린 건데요. 관할 공안국은 폭행을 저지른 유치원 교사에게 15일 형사구류와 벌금 8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은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을 키웠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영상 속 유치원 교사를 해임하고 아동폭행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의 해병대가 마블 영화 시리즈에서 인기 캐릭터죠. 아이언맨처럼 제트수트를 입고 하늘을 날았다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바다 위 아이언맨, 영국 해병 제트수트 훈련입니다. 5개의 가스 엔진이 장착된 특수 의상을 입은 해병대원. 바다 위를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데요. 마치 영화 속 아이언맨 같죠? 해수면 위에 일시 정지하거나 보트에서 이렇게 경비함까지 날아가기도 하는데요. 영국 해병대가 한 스타트업 업체가 만든 제트수트를 입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제트수트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고 시속이 128km로 3,600m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벌 가격만 우리 돈 4억 6,500만 원이라는데요. 하지만 제트수트가 짧은 비행거리 문제와 소음 때문에 실전 투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4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